반갑습니다. 페이커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여러분 혹시 샤넬 아시죠? 샤넬. 샤넬 넘버5라는 화장품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샤넬백 하면은 막말로 굉장히 열광을 하시잖아요. 나도 샤넬백 정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 여성분들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이 되게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은, 맞죠? 하나쯤 구매도 해보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고. 그런데 코코 샤넬에 대해서 그분의 일대기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좀 없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 현대차를 타거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이건희 회장의 일대기를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궁금해서 한 번쯤 책을 읽은 적도 있고, 좀 더 알아보려고 구글이나 뭐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에 찾은 적도 있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그래요. 코코 샤넬이라는 프랑스 여성인데요. 그분은 어릴 때 어머님을 일찍 여의시고 아버님 밑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아버님이 코코 샤넬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육원이나 수도원 그런 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의 생활은 되게 엄격한 규율과 숨막히는 뭐 규율이 있죠. 규칙들. 그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어쨌든 성인이 돼서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자유를 뭐 억압당하든가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인이 돼서 이제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코코 샤넬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승마도 좋아했다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렇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그런데 이제 말을 타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때 1920년대의 프랑스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코르셋 있죠. 치마인데 펑퍼짐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자력하게 이렇게 꽉 묶어주는 그런 코르셋을 입게끔 시대상이 유도를 했죠. 사회적인 시대상이 그래 했어요. 왜냐면 남성들은 허리가 잘록하고 흔히 말해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여성상을 원했거든요. 가정적이고 연약한. 그런데 코코 샤넬은 되게 반항적이었고, 되게 어릴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를 겪음으로써 자유롭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승마를 한다. 왜 남자들은 다 바지를 입으면서 편안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승마를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1920년도에 프랑스 사회 시대상이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억압되고 억눌렸던 자유에 대한 욕구, 열망, 욕망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패션으로서 분출하게 돼요. 여성을 위한 바지, 여성을 위한 모자, 이런 의류 제품을 많이 만들고요. 억압되어 있고 짓눌려 있던 그 시대에 살고 계셨던 당시에 여성분들, 여인분들도 그런 옷이나 아니면 뭐 모자들 입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유에 대한. 그렇죠? 코르셋을 입어야 되니까. 저는 남자라서 예, 아직 그런까지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코코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심플하면서도 편안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억압하고 짓눌렀던 자유를 박탈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겠던 그에 대한 반항이자 자유에 대한 뭐 열망, 욕망이었겠죠. 그것을 이제 옷이나 어떤 브랜드, 그런 코코 샤넬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그런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쓸데없이 코코 샤넬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그 보통 이런 의류들 있죠. 뭐 땡땡 뭐 아니면은 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면,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아니면 나일론 그런 제품들이 혼합돼 갖고 하나의 면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되게 비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여름에는 이렇게 간단한 거 이래 보여도 뭐 어떤 제품을 이제 광고하려는 목적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광고할 때는 제 광고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통기성이 아주 가볍고 바람도 잘 통하고 여름에는 딱 하나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시원한 거, 가벼운 거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주위 분들이 보통 이런 게 제품 하나에 한 15만 원 줬어요. 이 옷 하나에 한 벌에. 사실 유튜브 영상을 위해 산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고요. 사실은 주위 분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복장이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조언을 얻어서 제가 지금 무례해 가면서 이런 옷을 구매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되게 실용적이고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단순하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냥 여름에는 이렇게 이 옷을 좀 아이고 제품 네임은 좀 그렇고 이 옷을 되게 한 10벌 정도를 사서 5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 옷을 뭐 마트를 간다거나 어딜 가더라도 항상 입고 다녀요. 제가 페인컨지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시니까 그리고 편해요. 저는 항상 이 옷이 편하고 아주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요거는 약간 별개인데 와 비슷한 내용의 내용이 오늘의 영상이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는 회사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한 12일 전에 저는 벌써 입사를 했고요. 공채를 받아서 입사를 했죠. 모 외국계 기업에 도장 감리로서 입사를 했고요. 다 시험 치더라고요. 10년에 한 번 뽑는 회사였어요. 입사를 했는데도 당당하게 입사를 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했어요. 제가 단체 생활을 좀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멘탈도 아주 약하고 육체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실 페인트 뭐 도장 감리도 그렇고 페인트 공 작업하는 스프레이 공, 터치업 공부터 시작 공이라는 건 기공 뭐 중기공, 조공 이래 해서 기능 공이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모두 전반적인 건 모두 보통 스승과 제자 도제 관계라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뭐 어떤 기술력 그런 것을 기술력부터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좀 좋을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좀 억압된 회사의 분위기나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눈치를 봐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먹기도 싫은 술을 먹어야 되면서 잘 먹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성의 끈을 놓고 점점 제가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온순하고 되게 쾌활했어요. 웃음도 많고 분위기 안 좋은데 웃으면은 정말 회사 근데 저는 항상 즐거웠거든요. 바보는 아니지만 웃음도 참 많아요. 근데 항상 되게 온순하고 좀 약간의 사차원기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데 회사라는 어떤 집단 속에서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견뎌야 했으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성격이 점점 변해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저 못 참으면 정말 미워. 저 못 참으면 정말 싫어. 저 선배는 정말 아니야. 했던 분들이 이제 나이를 점차 먹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라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네. 와, 야, 내가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그와 같은 분들이 행동했던, 그러니까 후배들이나 자기보다 후임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좀 뭐 주종관계처럼 되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변해가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저를 갈구는 사람이, 흔히 말해서 저를 갈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갈구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 길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좀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고통을 좀 받았어요. 남들한테 피해 주기도 싫고 피해 받기도 싫었어요, 사실. 어쨌거나 저 윗분들은 뭐 가정에 들어가면은 존경받는 아버님 될 수도 있고요. 뭐 동생들은 사랑스러운 뭐 아들이 될 수 있고 따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느 순간 제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됐던 거죠. 되도록이면 그런 일들에서 저는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뭐 그러면은 산속에 올라가라 그런 분도 예전에 어떤 공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곤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페인트 관련된 일은 페인트 그 자체보다는 어떤 노하우가 됐든 기술력이 됐든 이론이 됐든 어떤 특별한 정보가 됐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최종적인 이제 바른다죠. 발라서 벽에 붙어야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하우나 기술들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제 간의 관계가 좀 많아요. 도제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하는데 보통 이게 아주 건전한 도제 관계면은 후임이 선배님에 대해서 존경이나 존중하는 마음, 그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해 드려야죠. 그리고 그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밑에서 채워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참이나 선배가 되면은 이 동생이 힘들어하지 않고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주 제가 볼 때는 건전하면서 평화로운 도제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격이 더 잘 맞거나 더 열심히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잘해야겠죠. 서로 존중해가면서 그래 되면은 서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형 동생 관계를 떠나서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편이 될 수 있는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더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 군대처럼 군대가 뭐 항상 뭐 의리, 우정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비열할 때도 많고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죠. 적자생존.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맞지 않는 관계들 있죠. 주종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틀에 어떤 집단에 갇혀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일을 중단하게 됐고 정육점이라는 곳에서 또 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야나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구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된 거죠.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후임이나 선배가 되지 말고 자신의 근본이 되는 자존감은 일하면서 잃지 말자. 자존심이랑 자존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페인트에 대한 노하우, 기술력, 정보력, 모든 그런 것들 한두 개 없고 단돈 조공은 보통 12만 원에서 14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거를 잃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네. 흔히 말해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있죠. 요즘에 하도 이슈화가 돼서 그런데 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그런 분들한테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좀 드리라는 목적성이 좀 있어요.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가장 큰 거고요. 이와 같은 의미로 제 페이커라는 브랜드 네임이죠. 따지고 보면 그 페이커라는 브랜드 네임을 어떻게 보면 코코 샤넬에 발상을 해서 좀 반항적인 이미지, 기존 윗세대들에 대한 반항심들, 그리고 좀 더 자유롭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오픈하는 마음에서 제 이름을, 브랜드 네임을, 이름이죠. 상표가 될 수 있고 이름인데 그거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지금 15만원짜리 티셔츠가 아니에요. 5천원짜리예요. 그런데 뭐 30순가 그런 숫자가 높아질수록 얇아지고 가벼워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 쪽에는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패션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저와 같은 분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 가치가 15만원짜리 가치 한다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저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폴리에스터, 나일론, 면, 그리고 폴리우레탄, 아크릴, 뭐 싶으면 그러나? 요즘 아크릴도 있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러고 말씀드렸죠. 가볍고 시원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했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사실 이건 이거 보이시죠? 빨간색 뭐 쌀이 뭐 에나멜이라는 거 산화철에 안료가 들어가서 빨간색이고 이거 입고 출근해요. 저는 어차피 또 페인트 묻을 테니까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옷 있죠? 이 옷을 한 5벌 정도를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 질문에 정답이 되시는 분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보내면 되게 선물에 대한 의미가 없겠죠. 냉랭하겠죠. 이런 옷인데요. 저는 사이즈가 L이고 100이라서 이건데 그거는 제 단톡방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정답이라고 외치시고 타이핑을 하겠죠. 정답이라고 외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선착순으로 5분을 추첨을 해서 여기에다가
요거가 뭐냐면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저번에도 구매했던 스테이십이죠.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여기에다가 제 로고를 옆에 박을 거예요. 그런데 섬유에는 안료 말고 염료를 사용하거든요. 물감. 물에 녹는 거. 그게 여기 있어요.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고요. 파란색하고 검은색만 있으면 되죠. 오, 짜잔. 네. 이거를 이제 선물로 드릴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 커진 것 같아요. 팽커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랬고, 팽커는 뭐다? 라는 거는 제 블로그에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지금의 질문에 대한 탱커는 뭐다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춰주시는 5분에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티셔츠 제 로고가 박힌 게 비싼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업복으로 쓰시면 돼요. 페인트를 바르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험한 곳에서라도 하루만 입고 버리시더라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께도 뭔가 작은 보답이라도 해드리고자 했던 이벤트였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페인트 결함, 하자,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것을 빗대어서든지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든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처리 방안이나 그것에 관해서 쭉 앞으로도 계속 찍을 텐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계속 찍을 거예요. 그리고 좀 흔하게 발생되는 것들 주로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튼 제 영상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특히 페인트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실내에서보다는 옥외에서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요. 산업 제일 많죠. 위험한 일들 조심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